지금 리플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리플 XRP 가격이 1,600원 부근까지 내려왔고요. 근데 단순하게 가격이 떨어진 것보다도 더 신경 쓰이는 게 있죠. 지금 손해를 보면서도 리플을 파는 사람, 그러니까 손절하는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폭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XRP 팔고 도망가는 사람이 역사적인 수치라는 건데, 이게 그냥 분위기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글래스 노드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블록체인 위에서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들여다보는 분석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이번에 숫자 하나를 공개를 했는데, 지금 리플 XRP 옮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득을 본 사람, 손해를 본 사람, 이 비율이 0.33 수치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리플을 파는 3명 중에 2명은요 손실을 보면서 손절하고 XRP를 팔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정도의 수치, XRP를 손절하면서 팔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은 수치가 지난 2022년 8월 이후로 처음으로 역사적인 수치를 경신했는데요. 시장에선 이거를 항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시장 항복이라는 말이 좀 세게 들릴 수 있는데, 더 버티기를 이제는 포기해버리고 손실을 받아들이면서 매도하는 거를 시장에선 그렇게 부릅니다. 왜 이렇게까지도 XRP를 던지고 있느냐? 한 가지만 봐도 짐작이 됩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리플 XRP 사들인 평균 가격, 그러니까 사람들의 지금 평균 단가가 2,300원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가격은 얼마죠? 1,600원이죠. 대부분 이미 손실 구간에 접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더 서늘한 신호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네트워크의 사용량입니다. 리플 네트워크를 쓸 때 되는 수수료가 있는데요. 이게 작년 2월과 비교했을 때 무려 91.5%가 줄어들었습니다. 가격만 빠진 게 아니라요, 리플을 실제로 쓰는 일 자체가 거의 멈춰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이 하나 떠오르죠. 아니, 정말 리플 XRP 자체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 사실 이 질문이 오늘 영상의 진짜 출발점이 될 겁니다. 왜냐면 같은 기간 비트코인도 가제 하락했거든요. 다른 코인들도 거의 다 똑같이 빠졌습니다. 리플 하나만 무너진 게 아니라 지금 시장 전체가 눌렸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리플을 끌어내는 진짜 범인은 리플 바깥에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그 범인을 찾으려면 잠깐 미국으로 건너가야 돼요. 지금 미국에는 연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처럼 미국의 금리를 정하는 곳인데, 이 금리를 올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세상에 풀려있던 돈을 다시 걷어들인다는 뜻입니다. 시장에 돈들이 줄어들면 사람들은 위험한 투자부터 손을 떼겠죠. 코인 같은 암호화폐 자산들이 가장 먼저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알고 계세요. 요즘에 금리는 내려가는 분위기 아니냐. 바로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정반대로 가고 있는데, 미국에는 물가가 얼마나 상승하는지 보여주는 지표가 여러 개 있죠. 그리고 그 중에서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PCE라는 물가 지표예요. 근데 이번에 나온 PCE가 3년 만에 가장 높게 찍혔습니다. 물가가 좀처럼 안 잡히고 있다는 신호인 건데, 들쭉날쭉한 음식값과 기름값을 빼고 여기서 본 물가들도 같이 상승을 했어요. 이건 2023년 10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물가가 이렇게 버텨준다. 그렇다면 연준은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겠죠. 실제로 도이치뱅크라는 큰 은행은 올해 연준이 9월과 12월 2번 정도 금리를 올릴 거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시장에서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점점 더 무게감이 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달은 그 가능성에 대해서 80%, 90% 인상 확률까지도 보고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정리드리자면 바로 이게 지금 리플 XRP 가격을 짓누르고 있는 진짜 무게감이라는 거고, 리플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시장의 돈줄, 유동성이 마르고 있어서 위험한 자산 전체가 같이 눌리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게 리플만 하락하고 있는 게 아니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역대급 최저점 다시 한번 경신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흐름들이 멀리 있는 남의 나라 이야기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장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코스피 같은 경우도 폭등과 폭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전부 다 똑같은 이유라는 겁니다. 미국이 돈줄을 죄려는 분위기 속에서 위험한 자산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기까지 들어보면 결론은 무척 뻔해 보입니다. 지금 돈줄은 말라가고 있죠. 그리고 개인들은 손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스마트머니들은 다 같이 도망쳤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죠. 근데 바로 여기서부터 정말 이상한 장면, 반전이 시작이 되는데요. 개인들이 손실 보면서 던지고 있는 바로 그 순간, 기관들, 큰손들, 고래들, 이 세력들은 지금 거꾸로 리플 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XRP 현물 ETF가 있는데, 지금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이 투자 상품에 리플 현물 ETF에 들어온 돈이 1조 원을 넘어섰어요. 지금 가격이 무너지고 있는 동안에도 이쪽으로 돈이 꾸준하게 흘러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시간 이더리움 현물 ETF, 비트코인 현물 ETF, 여기서는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오히려 XRP 리플 현물 ETF에는
돈이 순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리플을 만든 회사의 리플 랩스 움직임은 더 재밌습니다. 지금 리플은 일본에서 SBI라는 큰 금융그룹과 손을 잡았죠. 그리고 가격 자체가 거의 변하지 않는 새로운 코인들을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가상자산을 다룰 수 있는 정식 허가까지도 받았죠. 심지어 그 코인에 들어가는 돈에 보험까지 들겠다면서 신청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드리자면요. 지금 바깥 환경은 분명히 차가워요. 개인들은 겁에 질려서 던지고 있고요. 근데 그 와중에 큰 회사, 큰 기관들은 조용히 리플이 앞으로 걸어올 길을 깔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대비들이 오늘 가장 중요한 장면이에요. 보통은 가격이 무너진다. 모두가 한 방향으로 도망치고 팔고 나오죠. 근데 지금 한쪽에선 항복 매도가 나오고 또 다른 한쪽은 오히려 지어가고 있는 겁니다. 같은 시장 안에서 정반대의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들. 이런 이상한 아이러니한 상황들은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여기서 솔직한 말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기관이 들어온다고 해서 지금이 무조건 바닥이다. 이런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글래스노드도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지금 이 손절 지표는 한참 동안 낮게 머물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숫자 하나만 보고 지금이 바닥이라고 외치는 거는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요. 미국의 연준이 돈줄을 재려는 분위기를 풀기 전까지는 리플 XRP가 크게 출렁이면서도 쉽게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시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분명해요. 지금 리플을 누르는 힘이 리플 안쪽이 아니라 오히려 바깥에, 그러니까 연준에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아무리 길을 잘 닦아놔도 그건 멀리 보는 이야기지 지금 당장 마른 돈줄을 풀어주진 못하겠죠. 그래서 진짜 방향성을 알려줄 만한 신호는 가격 차트가 아니라 연준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미국의 연준이 금리 올리기를 멈추는 순간, 아니면 물가가 확실히 꺾이는 순간, 그때가 될 겁니다. 그 전까지는 기관들이 밑에서 조용히 길을 닦는 동안에 가격은 무겁게 버티는 구간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리플 XRP는 2년 만에 가장 심한 손절 압력을 받고 있고요. 그 진짜 이유는 리플이 아니라 돈줄을 재려는 연준에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기관의 돈은 오히려 거꾸로 리플로 들어오면서 길을 닫고 있고, 다만 이런 것들이 곧 바닥을 뜻하는 건 아니고요. 진짜 방향성은 연준이 돈줄을 푸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남죠. 개인들은 거의 다 던지고 기관만 남은 이 시장, 정작 그 기관들은 지금 리플의 어떤 미래를 보고 돈을 넣고 있는 걸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기관들이 실제로 사모은 흔적들 하나하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장에 대한 판단을 대해서 내 매수 단가가 기준으로 하게 되면 객관적인 이 시각들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내 평균 단가보다 가격 자체가 낮으면요. 시장 상황 자체가 계속해서 안 좋아 보이고 조금만 상승해도 본전 생각 때문에 조급함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은요. 특정 투자자 평균 단가를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죠. 시장은 시장의 흐름대로 움직이는 것뿐이고 우리는 그 흐름에 맞춰가지고 대응하는 전략들을 세울 줄 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나의 평균 단가가 높다? 그렇다면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어떻게 평균 단가를 낮추고 리스크를 줄일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들이 훨씬 더 현실적인 접근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리플 정보방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같은 구간에서 분할 매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역시 또 같은 맥락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지금 매수를 안 하더라도 조금 더 기다림을 가질 수 있는 투자 심리랑 습관들을 키워나가셔야 되는 거고, 리플 XRP 1550원이라는 구간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받아들이기 싫은 구간일 수 있었겠지만 냉정한 시각에서 이 구간까지 내려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면 기다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굳이 높은 가격에 사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결국에 이 투자에서 중요한 점은요. 이 시장을 내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장의 흐름들에 적응을 할 줄 아는 것. 그 차이를 이해하는 그 순간부터 훨씬 더 여유 있는 이런 매매들이 가능해지기 시작을 하실 겁니다.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 속보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비트코인 기준 9천만원 라인까지도 일시적으로 깨지면서 강력한 폭락장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만 하락하고 있는 게 아니죠. 리플, XRP 포함해가지고 이더리움, 솔라나 여러가지 시가총액 높은 메이저 코인들 폭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폭락으로 인해가지고 방금 전 1시간 동안 무려 8천억이라는 엄청난 역대급 선물 포지션이 그대로 청산 증발해버렸고요. 최근 24시간은 2조 5천억 원 정도가 날아갔습니다. 이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 역대급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강조드립니다. 업비트, 빗썸 위주의 현물 매매만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누차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모든 코인들이 폭락하고 있는 것 같은 대폭락장에서도요, 분명히 상승하는 종목은 존재를 합니다. 하루 만에 2조 5천억 선물 포지션 증발하고 비트코인 역대급 저점까지 내려오고 리플 XRP가 1달러 깨지네 만에 이런 상황에서도요, 알트코인 위주의 장세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 디피니티브 44%, 슈퍼폼 27%, 여전히 폭락장에서도 개별 알트 장세이기 때문에 이거 몇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알트 장세들에 대해서 상승장이든 폭락장이든 기회를 포착하시는 분들만 수익을 내실 거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도 마찬가지요. 이렇게 대폭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현재 제가 운영 중에 있는 커뮤니티에서도요, 인피니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실시간 타점 말씀드렸고, 곧바로 수익까지도 안겨드릴 수 있었던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여기엔 아주 간단한 원리가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4시간봉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을 살펴보면은 이 차트 방향성이랑 추세가 어떻죠? 아래쪽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는 시장에서 오히려 추천드리고 이번에 수익까지 냈던 인피니트 같은 경우는요, 반대로 차트 방향성 자체가 위로 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을 때 오히려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여기서 상승 추세를 가지고 있고 상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을 발굴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런 폭락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상승 추세를 탄 종목들 위주로 매매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매수 타점 자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승 전에 매수하셔가지고요, 상승하면은 그때 그냥 팔고 나오셔야 돼요. 이때는 중요한 게 욕심을 절대 부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추가로 힘이 붙는 흐름이 나오는 경우에는요, 다소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더 높은 가격에 팔고 나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방법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다 상승하고서 눌렸을 때 이 눌림목을 이용해가지고 매수했다가 여기서 반등 주면 바로 또 팔고 나오는 이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 이번에 수익 낸 인피니트 같은 경우는 이 상승 추세에 편승해가지고 매매할 수 있었던 1번 매매 방법으로 진행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인피니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상승 추세 타고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 이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정보 커뮤니티 통해 가지고 빠르게 전달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